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 1,000만 명 시대. 이들이 대한민국 하면 떠올리는 대표 관광시설이나 건축물은 무엇일까요? Like the place like Insadong, Busan, Gwangju, and Seoul. Namdaemun Market, yeah, a bunch of places. Sokcho, Soraksan Mountain. Busan Village, Namsan Tower, there we go, and Namsan Cable Car. I'm from Europe and people don't hear much about Korea, no. 외국인 관광객은 해마다 증가해 2017년에는 2천만 명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하지만 정작 그들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에 대한 준비는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2016년까지 12,000실 정도의 숙박시설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숙박시설은 관광의 기본적인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조속히 확충돼야 되고요. 다음으로는 국제적 매력도 그리고 국민이 즐길 수 있는 관광 자원과 상품의 개발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외국인 관광객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 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붙잡을 수 있는 관광 인프라를 마련할 해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정부는 지난 1월 7차 투자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핵심 관광 인프라 확충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고 내수 활성화를 뒷받침하겠다는 게 골자인데요. 그중에 눈에 띄는 것이 복합 리조트 건설입니다. 아시아 관광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복합 리조트를 추가 유치하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현재 영종도와 제주도에 추진 중인 복합 리조트 외에 추가적으로 2개 내외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복합 리조트란 호텔, 쇼핑, 컨벤션, 레스토랑과 카지노 등이 연계돼 레저와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핵심 관광 시설입니다. 글로벌 관광 시장이 확대되면서 관광의 개념도 달라졌는데요. 기존의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비즈니스와 레저, 레크리에이션을 한 곳에서 이룰 수 있는 형태의 복합 리조트가 각광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인프라 확충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관광에 그런 매력물을 더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재방문 고객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각 국가에서 복합 리조트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자국의 관광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자국의 관광 매력도를 높여서 결국 관광객의 유입을 확대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최근 이 같은 추세를 반영하듯 아시아 지역 곳곳에 복합 리조트 개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도 2020년을 목표로 복합 리조트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약 35개의 복합 리조트와 카지노 호텔을 운영 중인 세계 제1회 복합 리조트 대국 마카오. 인구 50만 명의 여의도 면적의 3.5배에 불과한 마카오는 복합 리조트 개발로 연간 관광객이 2,800만 명에 이릅니다. 싱가포르를 대표하는 마리나베이 샌즈. 세 개의 타워가 배를 떠받치고 있는 모습은 싱가포르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아 관광객 유치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를 보였던 싱가포르의 외국인 관광객 증가율이 2010년 마리나베이 샌즈가 오픈한 이후 전년 대비 20% 이상 큰 폭으로 증가했는데요. 관광 수입 역시 2011년 약 18조 2,160억 원을 기록한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복합 리조트가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모으고 있지만 도입 초기에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았습니다. 카지노를 전담적으로 감독하는 감독 기구를 만들어서 카지노에 대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선행 작업을 거쳤습니다. 복합 리조트가 생긴 이후에는 이것이 카지노가 아니라 관광 인프라로서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그런 인식으로서 변화를 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얼마 전 인천 영종도에도 복합 리조트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오는 2017년 개장을 목표로 하는 이곳은 축구장 47개를 합친 규모인 33만 제곱미터에 특 1급의 호텔은 물론 국제 규모의 컨벤션, 레스토랑, 스파와 같은 휴양시설, 그리고 외국인 전용 카지노까지
관광에 필요한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사실 외국인들이 인식하는 것만큼 저희가 이제 한류 공간을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집약된 곳이 이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저희 파라다이스 시티는 K 아트, K 패션, K 푸드와 같은 그런 한류 문화를 원스톱으로 체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 또한 K-팝 밴드를 위한 공연 유치와 인천 시민을 위한 편의시설을 만들어 인천 지역 경제도 살리고 영종도를 한국을 대표하는 관광단지로 키운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관련된 지원과 투자 유치 노력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업 부지는 공항 지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제약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관련 기관들이 건축 인허가 프로세스를 간소화해주고 여러 가지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무리 없이 착공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저희 지역은 경제자유구역이기 때문에 이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서 조세 특례 혜택이 있습니다. 또 관광 호텔업에 대해서 세제 혜택도 저희가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 이민제 상품에서 지금 이제 그 7억 원을 주고 구입을 하면 그 투자 이민제를 이제 주는 그 영주권을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금액을 15억 원에서 7억 원으로도 낮추는 저희가 그런 것도 해서 투자자한테 혜택을 주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각종 조세적인 뭐 인센티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광 산업에 일정 금액을 투자하면 그거에 따른 또 여러 가지 조세 인센티브도 있고 뭐 그런 다양한 어떤 정책적인 또 조세적인 저희가 지원을 통해서 그 유치 활동을 좀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관광 산업이 국내 총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13년 5.8%, OECD 34개 국가 중 29위이고 평균 8.4%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복합 리조트 도입을 서두르는 이유인데요.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이제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일단 이제 고용 창출 또 신규 어떤 일자리를 만드는 역할이 가장 중요하죠. 결국 이제 그러한 산업을 위해서는 서비스 산업의 어떤 유치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중앙정부와 인천시가 이제 공동으로 저희가 이제 복합 리조트 사업을 이제 유치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기대하는 효과는 일단 이제 그 일자리 창출에서 가장 큰 이제 파급 효과가 큰 사업이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어요.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고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중소기업에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복합 리조트가 생기면 세탁업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활성화되고요. 주변에 있는 꽃 관련된 비즈니스도 크게 활성화될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호텔에 납품하는 베이커리 역시도 활성화될 수도 있고 복합 리조트가 하나 생김으로써 주변에 이 중소기업들이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아지는 것이죠. 굴뚝 없는 황금 산업이라 불리는 복합 리조트. 그렇다면 한국형 복합 리조트의 성공 조건은 무엇일까요?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복합 리조트 2개소의 추가 개발은 2020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짧은 시기에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져서 개발이 추진돼야 된다는 것인데요. 이러기 위해서는 많은 지원 사항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기에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는 부분에 있어서 장애물이 될 수 있는 제도, 투자자의 투자 여건을 악화시킬 수 있는 현재의 관련 법 규정들이 개선이 되어야 되는 사항이 있고요. 우리나라의 복합 리조트 고유의 무엇인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우리 한류와 엮어서 만든다든지 우리 대한민국의 고유한 문화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것이죠. 이런 것들을 첨가한다면 우리나라 복합 리조트가 전 세계에 나가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런 복합 리조트로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행 2시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100만 명 이상의 거대 도시가 주변에 40여 개 있는 대한민국. 복합 리조트를 시작으로 우리의 관광산업 경쟁력이 강화돼 외국인들이 언제 찾아와도 편안하고 새로운 나라, 다시 찾고 싶은 대한민국으로 자리하길 기대해 봅니다.